여러분, 오늘 저 닥터김이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월세 시장이 보내오고 있는 신호가 제가 30년 가까이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 지금 임박한 계약 만료를 앞두신 분들, 자녀 독립 준비를 하시는 분들, 반드시 끝까지 봐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이 아닙니다. 이미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숫자와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체에서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만을 추려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전세 매물 비율을 보면 2000세대 이상 대단지의 90% 이상에서 전세 매물 비율이 고작 10%도 채 안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서 매물이 아예 연계이거나 1%도 안 되는 단지가 전체의 60%를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위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다는 그 좋은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세대짜리 거대 단지에 전세가 단 한 채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언론에서는 특정 단지만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억하는 역대 최악의 전세 대란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집을 받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공포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시절의 수치와 지금을 비교하면 서울 일부 지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외곽 지역, 특히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같은 지역은 2020년 임대차법 시행 당시보다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그 공포의 시절보다 지금이 더 나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임대차 시장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 임대차를 누가 공급합니까? 무주택자가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내 집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줍니까? 그건 전세 사기이지 임대차가 아닙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공급할 수 있을까요?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으면 그 사람 자신은 다른 어딘가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더하고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공급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임대차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주택자입니다. 오직 다주택자만이 임대차 시장에 유효한 공급을 합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철칙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억누르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그냥 나쁜 사람 취급을 넘어서 마귀 취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하라고 합니다. 팔라고 합니다. 압박을 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전 정권도 했던 이야기이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처분 압박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어도 세금으로 숨을 막아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보유세입니다. 2026년 4월에 이미 공동주택 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내년에도 올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올릴 것입니다. 계속 올릴 것입니다. 세율도 건드릴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버텨볼 의지가 있어도 버틸 수 없도록 보유세만으로 숨이 막히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매매 매물을 늘리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나온 정책이 바로 간주임대료 과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6년부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는 전세를 놓았다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가 뭡니까? 말 그대로 소득이 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식을 보면 전체 보증금 총액에서 3억을 빼고 거기에 60%를 곱하고 거기에 당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쉽게 계산하면 전세 보증금 10억을 받았을 경우 매월 123만 원의 월세를 받는 것과 동일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 보증금은 이익이 없습니다. 2년 뒤에 그대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원금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금 10억으로 예금을 들었다면 이자 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났다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따로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간주임대료 세금까지 또 냅니까?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2번, 3번 뜯는 것입니다. 이 간주임대료 과세는 2025년에 이미 발표됐습니다. 2026년 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책이 아직 피부에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면 세금이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전세를 주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집주인이 그 집에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 집을 찾아야 하는데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닥터김TV에서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꼭 켜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경고와 시장 분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자산 보호를 위해서 저 닥터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 서초, 송파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외곽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강남 쪽은 그나마 집주인들이 안 팔 것이기 때문에 전세를 주든 비워두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은 다릅니다. 2026년 들어서 불과 5개월 만에 전세가가 26% 가까이 상승한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호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곧 실거래가 지수에 반영될 것입니다. 인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인천 전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여러 채 중 가장 핵심 자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합니까? 빈집으로 내놓거나 매매로 내놓습니다. 전세를 주지 않습니다. 빨리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매 매물은 늘어나고 전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과 경기도 외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세입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강남에서 밀려난 세입자가 강북으로 갑니다. 강북에서 밀려나면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에서 밀려나면 인천으로 갑니다. 한 칸씩 한 칸씩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려나는 속도보다 임대 매물이 소멸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결국 가는 곳마다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전월세 대란으로 확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수요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만 찾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전세 수요는 더욱 집중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이중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수요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중에서 정부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고작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자리입니다. 그것도 LH아파트, 휴먼시아 같은 것들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좋은 입지에 청년 임대주택이 생긴다 해도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10년, 20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원룸 투룸 수준입니다. 정부가 먼저 공공임대 공급 여력을 충분히 키워놓고 나서 민간을 건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은 그대로인데 민간을 갑자기 후려쳤습니다. 시장을 터뜨린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전월세 폭등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주거 안정을 외치는 분들, 집값 잡겠다고 소리치는 분들, 그분들이 무주택자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주택을 여러 채 들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주택자를 적폐 취급합니다. 처분하라고 하니까 처분하는데 뭘 팝니까? 지방 팔고 경기도 팝니다. 핵심 강남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이 안정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주택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집을 들고 있습니까? 그 답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전월세 가격의 추가 폭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가을 이사철에 전세 시장이 얼마나 폭등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가을에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데 공급이 없습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도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전세가가 낮을 때 신규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이제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을 합니다. 5% 상한만 적용받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물이 없으니 나오는 매물마다 호가가 폭등합니다. 갱신자들은 5% 인상으로 버티는데 신규 계약자들은 30%, 40%, 50% 오른 가격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중 가격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갱신자와 신규 계약자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여러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1년 이내로 다가오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알아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 만료 직전에 알아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로 전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실 때가 됐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갈수록 매매가와의 갭이 줄어드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금 더 받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세는 2년마다 불안하지만 내 집에 사는 사람은 전세 대란에서 자유롭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이미 3년 전에 결정됩니다. 지금 정책을 바꿔도 실제 공급이 늘어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차를 공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피해는 결국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집 없는 사람들은 더 비싼 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부 정책의 실제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세를 구하고 계신 분들, 가을 이사를 앞두신 분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닥터김TV 댓글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전세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전세가 몇 % 올랐는지, 매물이 얼마나 없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층적인 지역별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댓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월세 시장은 구조적 붕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간주임대료 과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공공임대 공급 한계가 동시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가장 현명한 자기보호는 내 집 마련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 집에 사는 사람은 전세 대란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닥터김은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